불길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전주의 소각장, 그리고 사라진 한 사람의 이름. 누군가는 그날의 냄새를 기억하고 누군가는 잊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타지 않았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공기가 얇게 떨리며 골목을 훑고 지나갔어요. 박도현은 늘 하던 대로 장갑을 맞잡으며 숨을 고르고 발소리가 벽을 따라 번지는 방향을 살폈죠. 그에게 아침은 일정한 속도로 정리되는 리듬이었죠. 쓰레기 집화장의 금속 냄새가 낮게 깔리며 먼지가 부유하는 결을 따라 시간도 천천히 접히겠죠. 정민수는 한 발 늦게 나타나 웃음을 흘리며 말을 걸었고 대화는 일상의 온도로 이어졌죠. 두 사람의 간격은 가까웠지만 마음의 간격은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멀었었죠. 골목은 그 간격을 모른 채 소리를 흡수했고 공기는 잠깐 멎는 척하다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오늘도 무사히 지나갈 거라고 아무도 속으로는 다 말하지 못했겠죠. 박노인은 파출소 문턱을 더듬으며 아들이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낮게 읊었어요.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얇게 이어지며 담당자는 기록을 정리하고 전화를 걸어보자고 침착하게 답했죠.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오래된 방의 온도처럼 미지근했었죠. 주소를 확인하며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고 잠시만 더 기다려보자며 친절하게 덧붙이겠죠. 그때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서류 모서리를 흔들었고 박노인의 손등에 남은 세월의 결이 한 번 더 접혔죠. 말끝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이미 골목을 헤매는 발자국이 되었었죠. 파출소의 형광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깜박이며 혹시 금방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고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죠. 그렇게 작은 정적이 커져 하루의 길이가 조금 늘어났겠죠. 박서연은 독촉장을 쥐고 효자동 원룸 앞에 서서 문틈으로 밀려나온 종이 냄새와 먼지의 맛을 삼켰어요. 바닥에 흩어진 고지서가 바람을 타며 뒤집히고 카드 사용 내역의 숫자들이 낯선 리듬으로 눈앞에서 박동하듯 흔들렸죠. 평소에 아버지는 검소했고 문자로만 안부를 전하던 습관이 단단한 벽처럼 남아있었었죠. 서연은 고개를 들며 고모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경찰에도 다시 확인하겠다며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겠죠.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오며 금속 울림을 남겼고 문 앞에 공기는 이유를 숨긴 채 묵묵히 버텼죠. 숫자와 냄새, 소리와 바람이 한 화면으로 겹치며 일상의 곡선이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었죠. 서연은 문고리를 한 번 더 눌러보고 닫힌 틈 사이로 스며든 정적을 오래 바라봤죠.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겠죠. 전주의 골목은 낮에도 어둠을 품은 듯 고요했어요. 완산구청의 작업복을 입은 박도현의 방은 정리된 듯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눅눅한 밥그릇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형사 최는 문턱에서 잠시 머물며 냄새를 들이마셨죠. 오래된 사람의 채취와 먼지가 섞인 공기가 얇게 눌려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죽은 듯 멈춰 있었고 달력은 마지막 날 이후로 넘어가지 않았죠. 책상 위에는 급여 명세서와 펜이 곧 멈춘 글씨처럼 얹어 있었어요. 작은 방 하나가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식어갔죠. 그 정적은 형사의 귀에부터 떠나지 않았고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을 것만 같았겠죠. 그날 밤 정민수는 소주 한 병을 손에 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매번 퇴근 후 도현을 불러내며 한 잔만이라 말했죠. 그러나 그 속에는 비제 냄새가 섞여 있었고 입가의 웃음은 얇게 갈라졌죠. 탁자 위에 떨어진 소주는 얼룩을 남기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틀었어요. 도현은 평소처럼 몸 좀 챙겨요라고 조용히 말했지만
그 말끝이 민수의 가슴을 긁었죠. 서로의 숨이 가까워지는 만큼 불안은 더 짙어졌어요. 말 몇 마디 사이로 감정이 흔들리며 방 안의 온도는 천천히 틀어졌죠. 그날의 공기가 왜 그렇게 묵직했는지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었겠죠. 다음 날 박도현의 부친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벽시계 초침이 새벽을 갈라놓고 낡은 스탠드 불빛이 흰 손등 위로 얇게 흘렀죠. 손끝의 떨림이 작게 파도치며 도현아 한마디가 방 안을 맴돌았어요. 전화를 걸어보려다 멈추고 다시 걸었다가 또 끊었죠. 아무 대답이 없는 번호음만이 귓가를 감싸며 어둠은 길게 늘어졌어요.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지난밤 꿈속에 본 아들의 등을 떠올렸죠. 그 등은 이상하리만큼 멀리 물러나 있었고 손끝은 닿지 않았죠. 노인은 이불 끝을 움켜쥐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내일은 분명 연락이 올 거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겠죠. 경찰의 첫 판단은 단순했어요. 완산서 내부 기록에 남은 메모엔 자진 휴직자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담당 형사는 서류철을 넘기며 한숨을 삼켰고 동료들은 커피잔을 부딪히며 기건 그냥 가출일 거예요 라며 서로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작은 의심은 형사의 눈빛에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 부재중 기록, 그리고 팩스로 온 휴직계의 날짜. 그 안에 글씨가 이상하게 부자연스러웠죠. 누군가 흉내 내듯 쓴 글자, 고개를 기울이듯 눌린 필체가 형사의 뇌리에 박혔어요. 그렇게 사건은 조용히 접혔지만 의심의 끈 하나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겠죠. 박서연은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며 종이 더미 속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유흥업소 결제 내역, 저축은행 대출 명세서, 그리고 사용 금액이 적힌 카드 내역이 섞여 있었죠. 이건 아빠가 아닐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숨을 고르죠. 서류를 들춰볼수록 머릿속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아버지는 절대 그런 소비를 하지 않았고 문자도 달라져 있었죠. 짧고 단단하던 어조 대신 낯선 문장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용돈 보냈다. 잘 써라. 그건 아버지의 말투가 아니었어요. 서연은 문득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죠. 세상이 모르게 무언가가 이미 바뀌어버린 듯 했겠죠. 박정자는 조카의 전화를 받고 심장이 덜컥했어요. 언니, 도현이 이상해요. 그 말 한마디에 식탁 위에 숟가락이 굳었죠. 정자는 주저하지 않고 옷을 걸치며 밖으로 나섰어요. 바람은 무겁고 차가웠고 오래된 거리의 불빛이 깜박이며 발끝을 따라왔죠. 그녀는 파출소를 향해 걸었어요. 어둠 속의 건물은 조용했지만 창문 너머에 앉은 형사의 실루엣이 언뜻 보였죠. 문을 열자 종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우리 도현이 제발 찾아주세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맴돌며 그날의 공기가 조금 더 차가워졌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 정적만이 천천히 자리 잡았겠죠. 형사 최는 서류를 다시 열어보며 펜 끝을 누르고 있었어요. 자진 휴직이라는 단어가 자꾸 걸렸죠. 팩스로 들어온 서류에는 이상하게도 발신 번호가 광주 지역으로 찍혀 있었어요. 전주 완산에서 광주라니 거리는 맞지 않았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병원 명칭을 조회했어요. 그러나 병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위조야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그의 손끝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놓친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며 형사의 시선이 벽의 지도를 향했죠. 전주에서 광주로 이어진 선이 어딘가 묘하게 휘어져 있었고 그 곡선 속에 누군가의 이름이 묻혀 있었겠죠. 정민수의 방을 수색한 날, 경찰은 낡은 가방 하나를 책상 밑에서 꺼냈어요. 가죽이 닳아 손때가 묻어 있었고 지퍼는 반쯤 열려 있었죠. 그 안에서 박도현의 통장이 나왔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고
형사들의 시선이 서로 얽혔죠. 이건 명백한 도용이에요. 목소리가 단단히 갈라졌어요. 그 순간 형사의 뇌리에 남은 휴직기의 필체가 다시 떠올랐죠. 모든 조각이 맞물렸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완벽한 허상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형사는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죠.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었어요. 이미 냄새 없는 범죄가 완성되어 있었겠죠. 정민수는 다음 날 자취를 감췄어요. 집 안에는 텅 빈 선반과 빠져나간 짐의 자국만 남았죠. 경찰은 CCTV를 뒤쫓으며 그의 동선을 추적했어요. 버스터미널, 서울, 인천, 그리고 부평. 화면 속 그는 짐을 들고 이동하며 얼굴을 감췄죠. 형사의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는 스스로 도망을 택했죠. 도망은 곧 인정이었어요. 모든 게 연결된 순간 형사의 눈빛은 단단히 식었죠. 누군가를 죽인 자의 발걸음은 결코 빠르지 않았어요. 도망치는 그의 뒷모습은 천천히 무너지는 그림자 같았죠. 그리고 형사는 그 그림자를 끝까지 밟아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겠죠. PC방의 불빛 아래서 정민수는 화면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어요. 키보드 소리가 공기 속에 묻히며 형사 최가 문을 밀고 들어왔죠. 순간 그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정민수 씨 부드럽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뒤통수를 때렸죠. 그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형사는 조용히 물었어요. 어디다 묻었습니까? 공기가 멎었고 주변의 소음이 희미해졌어요. 그의 입술이 떨리며 허공으로 흔들렸죠.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갈랐어요. 정민수의 시선이 흔들리며 미세한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죠. 결국 입이 열렸어요. 죽였어요. 그 짧은 고백이 공기를 찢었고 방 안은 끝없이 무너졌겠죠. 형사들은 진술조서를 쓰며 그의 눈빛을 지켜봤어요. 정민수의 입가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손목의 혈관이 팽팽히 솟았죠.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돈이 필요했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 말은 오래된 먼지처럼 천천히 바닥에 가라앉았죠. 그의 얼굴엔 후회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어요. 형사는 조용히 수갑을 채우며 고개를 들었죠. 방 안의 시계는 멈춘 듯 움직였어요. 범죄의 시작은 사소했지만 끝은 되돌릴 수 없었죠. 그가 내쉰 숨은 공기 중에 잔잔한 금속 냄새를 남겼고 형사의 마음에도 묵직한 그림자가 번졌죠. 진실은 이미 벗겨졌고 어둠은 그 위에 흙처럼 덮였겠죠. 박노인은 사건 소식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눈앞에서 세상이 서서히 기울었죠. 도현아,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세월이 녹아내렸어요. 눈물은 말없이 손등을 타고 흘렀어요. 벽에 걸린 사진 속 도현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죠. 그러나 이제 그 미소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어요. 형사는 무겁게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죠.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죠. 아버지의 등 뒤로 기도의 소리가 길게 번졌고 그 기도는 방 안을 천천히 채워갔어요. 세상은 그를 잊겠지만 가족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겠죠. 박서연은 법정 방청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법정 안은 숨조차 조심스러웠죠. 판사의 목소리가 울릴 때마다 공기의 결이 바뀌었어요. 피고인 정민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덜컥였어요. 눈앞에 형체가 흐려지고 귀에는 바람 같은 울음소리가 스쳤죠. 범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세상은 정의를 말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어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아빠,
이젠 편히 쉬세요. 그 목소리가 천천히 공기 속으로 녹아 사라졌겠죠. 구치소의 벽은 낮게 울렸어요. 정민수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죠. 철문 너머로 들려오는 발소리는 규칙적이었어요. 그는 손바닥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장면들을 떠올렸죠. 도현의 얼굴, 술잔의 흔들림, 그리고 마지막 눈빛. 모든 게 머릿속을 천천히 돌아갔어요. 죄책감은 식지 않은 불처럼 그를 태웠죠.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건 벌이에요. 벽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그 안에서 그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죠. 어둠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삼켰어요. 인생의 끝은 그렇게 조용히 무너져 내렸죠. 그 침묵조차 죄의 일부였겠죠. 형사 최는 보고서를 덮고 창문을 바라봤어요. 바깥의 하늘은 흐릿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는 사건의 기록을 다시 읽으며 마지막 문장의 손끝을 멈췄어요. 시신 없음, 증거 없음. 그러나 진실 존재의 그 문장은 공기보다 무거웠죠. 그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숙였어요. 진실은 결국 시간 속에서 떠오르는 법이었죠. 그가 창문을 여는 순간 바람이 서류를 흔들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세상은 늘 그랬죠. 진실을 외면하다가 누군가의 고통으로 다시 깨닫죠. 형사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정의란 결국 인간의 기억 속에만 남는 것일지도 모르겠죠. 박정자는 도현의 사진을 품에 안고 시장을 걸었어요. 사람들의 발소리가 이어지고 바람은 천천히 머리칼을 스쳤죠. 세상은 평소처럼 움직였어요. 그러나 그녀의 시간은 멈춰 있었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던 듯 웃고 떠들었어요. 그녀는 그 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걷고 있었죠. 사진 속 도현의 눈빛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 빛이 잠시 마음을 데웠죠.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현실이 밀려왔어요. 누군가의 죽음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작아지는 법이었죠.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그래도 잊지 않을게. 그 약속이 바람 속에 스며들었겠죠. 전주의 거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어요. 그러나 그 평온은 진실 위에 쌓인 얇은 먼지 같았죠. 쓰레기 봉투가 쌓인 길목을 청소차가 지나며 바퀴가 무릉덩이를 갈랐어요. 그 소리가 공기 속을 천천히 베었죠. 누구도 이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학교 종소리가 울렸죠. 세상은 늘 그랬어요. 사건은 기록으로 남고 사람은 잊었어요. 하지만 형사의 마음 어딘가엔 여전히 그 냄새가 남아 있었죠. 차창 너머로 흐르는 풍경 속에서 그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진실은 그렇게 조용히 잊히는 척하며 살아있겠죠. 시간이 흘러도 박서연은 아버지의 이름을 지우지 못했어요. 새벽마다 그녀는 편지를 쓰며 마음을 다잡았죠. 종이 위에 새겨진 글씨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당신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할게요. 그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을 감았어요. 세상은 잊었지만 가족은 결코 잊지 않았죠. 편지는 하나둘 쌓였고 서랍 속에서 잉크 냄새가 짙어졌어요. 그 냄새는 기억의 모양을 닮았죠. 그녀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안에는 눈물과 평화가 함께 있었죠. 어쩌면 삶이란 잃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 계속 써내려가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죠. 형사 최는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그의 손끝은 여전히 단단했죠. 박도현 사건의 파일은 맨 위에 올려두었어요. 표지에는 먼지가 내려앉았고 종이는 약간 누렇게 바랬죠. 그는 펜으로 조용히 서명을 했어요. 종결.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 단어가 무의미하게 흩어졌어요. 세상은 사건을 잊지만 형사는 그 냄새를 잊지 못했죠. 그는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덮으며 혼잣말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야. 창문 밖으로 석양이 번졌어요. 붉은 빛이 파일 위를 스치며 어둠을 남겼죠. 그 빛의 잔향이 천천히 사라지며 이야기는 또 다른 형태로 이어졌겠죠. 어느 새벽, 박노인은 아들의 꿈을 꿨어요. 도현은 말없이 웃었죠. 흙냄새와 바람의 온도가 섞여 있었어요. 꿈속의 풍경은 따뜻했어요. 노인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죠. 이번엔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손끝이 닿기 전에 빛이 번졌어요. 그는 눈을 떴어요. 창밖엔 새벽빛이 흘렀고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그의 얼굴엔 눈물이 번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죠. 오랜 기다림 끝에 안도였어요. 그는 두 손을 모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젠 괜찮다. 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어요.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마음속 어둠은 조금씩 녹아내렸겠죠. 사건의 현장은 여전히 봉인된 채 남아 있었어요. 경찰 테이프가 바람에 흔들리며 금속 울림을 냈죠. 햇빛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듯이 방 안의 공기가 희미하게 떨렸어요. 형사들은 장갑을 낀 손으로 흔적을 더듬으며 시간을 되짚었죠. 불에 탄 흔적은 이미 다 사라졌지만 냄새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정민수가 시신을 처리한 그날, 화염 속엔 인간의 흔적이 모두 녹아내렸죠. 방 한켠엔 남겨진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박도현의 마지막 증거였어요. 그 작은 조각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현실을 증명하는 빛이었겠죠. 박서연은 매년 아버지의 생일마다 같은 장소를 찾았어요. 소각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이었죠. 하늘은 늘 희뿌옇게 번졌고 냄새는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놓고 두 손으로 감쌌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세상은 평범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시간은 늘 그 언덕에 멈춰 있었어요. 그곳에서만큼은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흔적이 바람에 섞여 있는 듯 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어요. 오늘도 다녀왔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서 흔들리며 하늘로 스며들었죠. 기억은 그렇게 매년 다시 피어났겠죠. 정민수는 구치소 벽에 기대어 잠들지 못했어요. 꿈속에서 다시 불꽃이 번졌죠. 그 불길 속엔 박도현의 얼굴이 보였어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그는 몸을 일으켜 숨을 고르며 벽을 두드렸어요. 쇠벽은 단단했고 울림은 짧았죠. 나는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그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서 흩어졌어요. 죄책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벽에 새겨진 빛 한 줄기가 그의 눈을 스쳤죠. 그러나 그 빛은 곧 사라졌어요. 어둠 속의 세상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고 그의 시간은 멈춰 있었겠죠? 형사죄는 새벽마다 그 사건의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그 방에 서 있었죠. 불에 탄 냄새와 무너진 벽, 녹아내린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남았어요. 그는 땀에 젖은 채 눈을 떴죠. 창문 밖으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소리가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죠. 그는 책상 위에 남은 파일을 다시 펼쳐봤어요. 기록은 이미 닫혔지만 마음은 다치지 않았죠. 진실을 마주한 사람은 그 진실에 사로잡히는 법이었어요. 그는 커튼을 젖히며 새벽의 공기를 들이마셨죠. 그 공기 속엔 여전히 도현의 이름이 떠 있었겠죠.
박정자는 도현의 유품을 정리하다 오래된 손목 시계를 발견했어요. 멈춘 시계의 초침은 12시 47분에서 멈춰 있었죠. 그 시간은 도현이 사라진 시각과 같았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시계를 쓸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금속의 차가움이 마음을 눌렀죠. 시계는 다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선 몇 초가 또렷했어요. 그 시계는 도현의 시간을 대신해 살아 있었죠. 그녀는 시계를 가슴에 품으며 속삭였어요. 이건 아직 끝이 아니야. 그 말이 공기 속에 스며들며 진동을 남겼죠. 그리고 그 진동은 오래된 집안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겠죠. 전주의 거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같은 풍경을 되풀이했어요. 봄이 오면 벚꽃이 피고 여름엔 비가 쏟아졌죠. 그러나 그 거리 어딘가엔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형사와 가족만은 알았죠. 벽에 스며든 그날의 냄새, 골목 끝에 남은 잿빛 얼룩. 세상은 그것을 먼지처럼 덮었지만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어요. 낮의 햇살 속에서도 그늘은 존재했어요. 그 그늘이 지나가는 순간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고개를 돌렸죠. 아무 말 없이 지나쳤지만 공기는 잠깐 멈췄어요. 그 멈춤이 바로 사건의 잔향이었겠죠. 시간은 모든 것을 덮는 듯 보였지만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박서연은 다이어리에 날짜를 적으며 매년 그날을 표시했죠. 글씨는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그녀는 그날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을 감았어요. 기억은 슬픔이 아니라 증거가 되었어요. 세상은 망각으로 굴러가지만 진실은 그렇게 쉽게 묻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늘도 일기장을 덮으며 하늘을 올려봤어요. 햇빛은 희미했지만 그 속엔 온기가 있었죠.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엔 잊히지 않는 이름 하나가 조용히 남아 있었겠죠. 구치소 안의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이름. 정민수는 고개를 들었죠. 그 목소리가 공기 속을 떠돌았어요. 그는 창문 너머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죠. 세상은 또 다른 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벽을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모든 건 반복되는구나. 죄의 순환은 끝나지 않았어요. 인간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그 깨달음이 그를 더 무겁게 짓눌렀죠. 세상은 외면하지만 죄는 남았어요. 그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 숨을 고르듯 깊이 들이마셨죠.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난 사라지지 않겠죠? 형사 최는 은퇴 후에도 가끔 소각장 근처를 돌았어요. 익숙한 냄새가 그를 이끌었죠. 그곳의 공기는 여전히 뜨거운 듯 했어요.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하늘로 오르며 희미하게 흩어졌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의는 남았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바람이 연기를 밀어내며 주변을 비웠죠. 그는 담배를 바닥에 비비며 끄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때 햇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어요. 그 빛이 눈부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이 태어나고 있었겠죠. 전주의 하늘은 어느덧 저물고 있었어요. 붉은 석양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었죠. 박서연은 집 창가에 앉아 커튼을 걷었어요. 하늘 아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아버지를 떠올렸죠. 기억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시간이 흘러도 그 온기는 남아 있었죠. 그녀는 창문을 닫고 불을 켰어요. 불빛이 방 안을 채우며 그림자를 밀어냈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세상은 어둠을 품었지만 그 어둠 속에도 작은 빛 하나는 남아 있었겠죠.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어요. 박서연은 창문을 열어 두 손을 내밀었죠. 빗방울이 손등에 떨어지며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그 감촉은 이상하리만큼 익숙했죠.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비를 맞으며 웃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웃음이 지금은 바람에 녹아 있었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속삭였어요. 아빠, 이제 진짜 그만 울어도 되죠. 그 말이 공기 속에서 흩어지며 방 안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빗소리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그 안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눈을 감은 그녀의 얼굴엔 오랜 시간 끝에 평화가 스며 있었겠죠. 정민수의 구치소 방은 어둡고 좁았어요. 천장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박이며 그림자를 길게 만들었죠.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창문 틈의 먼지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엔 무게가 있었어요. 시간은 그를 벌처럼 태우며 천천히 흘렀죠. 과거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돌아다녔어요. 불길, 울음, 냄새, 그리고 두려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움켜쥐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렸죠.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죄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죄의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그의 심장은 그 무게를 견디며 천천히 식어갔겠죠. 형사최는 사건 파일을 마지막으로 다시 펼쳤어요. 오래된 서류는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고 글씨는 희미했어요. 그러나 한 줄만큼은 또렷했죠. 박도현, 실종 후 확인된 사체 없음. 그 문장을 바라보던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펜을 눌렀어요. 기억은 종이보다 오래 남는 법이었죠. 그는 고개를 들어 창문 밖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삶이 이렇게 사라진다면 정의란 무엇일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죠. 세상은 있더라도 그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겠죠. 밤이 깊어지자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어요. 그 불빛 사이로 형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그는 천천히 걸으며 담배를 물었어요. 불꽃이 어둠을 잠시 비추며 공기를 태웠어요. 머릿속에는 여전히 도현의 이름이 맴돌았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끝은 없었어요. 죄의 흔적은 늘 다른 형태로 이어졌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구름 사이를 비췄죠. 그 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엔 어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세상은 어둡지만 사람의 기억은 그보다 더 오래 타오르겠죠. 전주의 새벽은 다시 고요했어요. 골목의 공기는 차갑고 투명했죠. 박노인은 시장길을 걸으며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몸은 느렸지만 걸음은 단단했어요. 가로등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그는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봤어요. 구름이 흘러가며 달빛을 가렸어요. 세상은 아무 일 없던 듯 평온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죠. 그 이름이 바람을 따라 퍼졌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존재했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사랑의 또 다른 형태였겠죠. 소각장의 입구엔 여전히 희미한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흙과 금속, 그리고 불의 잔향이 뒤섞인 냄새였죠. 형사최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그 냄새가 시간의 흔적처럼 코끝에 맴돌았어요. 불길이 모든 걸 삼켰지만 진실은 완전히 타버리지 않았어요. 세상은 냄새를 잊어도 그는 기억했어요.
그 냄새가 진실의 증거처럼 남아 있었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당신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서 부서지며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날의 잿빛 하늘은 조금 더 맑아졌겠죠. 시간이 흐르며 도현의 이름은 기록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어요. 그러나 박서연의 일기 속엔 여전히 선명했죠. 그녀는 해마다 그 이름을 다시 써내려갔어요. 글씨는 조금씩 바뀌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게 옅어질 거라 했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어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향기가 느껴졌어요. 눈을 감은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것은 울음도 웃음도 아닌 기억의 형태였죠. 세상이 잊을수록 그녀는 더 선명히 기억하겠죠. 전주의 겨울은 길었어요. 흰 눈이 내려 거리를 덮었고 사람들의 발자국이 사라졌죠. 박정자는 눈 쌓인 골목을 걸으며 한동안 멈춰 섰어요. 그 자리는 예전 도현이 일하던 구역이었죠. 그녀는 눈을 쓸어내며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눈 위로 햇살이 비치며 반짝였죠. 세상은 변했지만 그 자리만큼은 그대로였어요. 그녀는 손을 모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있던 곳, 아직 남아있구나. 그 말이 바람 속에서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그 눈빛 속엔 오래된 평화가 깃들어 있었겠죠. 형사 최는 노을빛이 번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담배를 꺼냈어요. 불빛이 그의 얼굴을 잠시 비추었죠. 그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사람은 죄를 짓고 세상은 그것을 잊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남아 그 흔적을 기억해야 했죠. 그게 자신의 몫이라고 느꼈어요. 연기가 하늘로 흘러가며 붉은 석양과 섞였어요. 그 빛이 잿빛 공기를 물들이며 사라졌죠. 형사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모두 있더라도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바람이 그 말을 품고 멀리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겠죠.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나 끝이라는 말은 언제나 틀렸죠. 누군가는 잊고 누군가는 기억하며 세상은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졌어요. 박도현의 이름은 기록 속에 묻혔지만 누군가의 마음 속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정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남았어요. 형사 최는, 박서연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진심을 이어갔죠. 밤은 깊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 온기였죠.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새벽으로 이어졌겠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